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저희 이번에 새로 신설됐어요. 원래 있던 기존의 학과들이랑 몇 개 학부를 합쳐서 만든 대학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학부는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저희 3개 학과가 있는데 부경대학교의 의공학과랑 그리고 스포츠 쪽이랑 저희랑 같이. 저희는 신설이에요. 저희는 신설학과고 이번에 교수님을 한 분을 더 뽑아서 저까지 지금 4분의 교수님이 계시는 새로운 학과를 저는 소개시켜드리러 온 임효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이제 왔을 때 토요일이라고 하셔서 고등학생들이 토요일에도 이렇게 와서 진로 탐색을 하는구나 이러고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재밌는 거 좀 설명을 해주려고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데 스스로 이게 전공 탐색하러 왔으니까 이게 본인이랑 좀 잘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점점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웨어러블, 우리 웨어러블 다 알잖아요. 이렇게 시계로 차고 다니는 웨어러블. 그 동작 원리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다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데 싶으면 우리 이따가 보여드리는 커리큘럼이랑 같이 한번 적과가 뭐 하는 데인지 이해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동향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 한번 들어봤나요? 요즘 헬스케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뭐 앱도 있을 거고 다 디지털 기술에 들어가겠죠? 그걸 다 엮었어요. 융복합 인재가 요즘 뭐 스팀 교육해서 막 인재상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뭘까? 그거랑 한번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 중에 이제 동향, 이런 게 왜 나왔을까? 현재 헬스케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코비드 때 다 봤죠? 코비드 때 나는 전염되기 싫으니까 병원 안 갈 건데 내가 코비드인지는 알고 싶어 뭐 이런 마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겪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헬스케어 자체가 거대합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바이오에 투자를 별로 안 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자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이 진짜 많이 해서 그래요. 미국이 정말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하냐면 중국 GDP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연간 GDP의 2배씩을 이미 이게 2016년 자료거든요. 옛날 옛적부터 헬스케어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 회색깔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괜찮은 보험을 가지고 있지조차 않아요. 우리는 아프면 이렇게 몇 발자국 가면 그래도 병원 있고 있잖아요. 내가 잠깐 미국에 있었을 때 병원 가려면 하늘 진짜 별따기였어요. 전화해서 막 영어로 막 예약하고 일주일, 2주 뒤에 가야 돼. 나 당장 귀가 아픈데 병원에 못 가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랑 요거트 사는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트를 사요. 그럼 뒤에 이제 요거트는 성분이 어떻고 저떻고 나는 이게 지방을 좀 빼고 싶으니까 나는 저지방으로 먹어야지. 고를 수 있잖아요. 다 적혀 있고. 헬스케어 어때요? 내가 요즘은 앱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검색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블록체인도 있어서 이제는 다 마트에서 상추 사는 것까지 우리가 이거 어디서 대관령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알 수 있는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병원이 있어도 내가 받는 진료가 그게 맞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 솔직히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레지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따 잠깐 또 나오실 거예요. 이분께서 이 3가지를 현재 헬스케어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예시를 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기 빌 게이츠 형님이신데 여기 계세요. 이분이 지금은 이혼을 하셨지만 멀린다 게이츠 분과 이제 신문을 보다가 위생시설이 부족해서 연간 그냥 설사 때문에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다는 기사를 봐요. 우리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은 조금 더 잘 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래서 여기 또 워렌 버핏도 또 돈이 많은 친구죠. 친구분이랑 돈 좀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좀 투자를 하자 해서 뭘 했냐면 연구자와 기술자를 불러 모읍니다. 연구자와 기술자를 불러 모아서 이게 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하는데 한번 개발해 보세요. 이러고 챌린지를 열어요. 그래서 1등을 1회로 했을 때 칼텍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 학교가 연구자들이 수소랑 전기를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설 많이 들어갔죠. 이걸로 그냥 화장실에 전기가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1등 상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근데 이것도 아직은 조금 안 좋다기보다 돈이 조금 부족한 나라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의 이싱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또 투입이 돼요.
코워크를 한다고 그러죠. 같이 일을 해서 이런 정교학 반응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헬스케어라는 곳에 아까 말했던 연구자와 기술자, 우리가 휴먼 바이오 융합 전공 또는 어떤 공학 대학에 가서, 저는 정보융합 대학이지만 가서 내가 기술을 배워서 이런 걸 개발을 하면 헬스케어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FDA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번에. 코비드 때. 여기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거, 약품 또는 뭐 헬스케어 관련된 전체적인 걸 관리하시는 부서예요. 거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의를 해요. 여기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고요. 저희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던 모바일 헬스, 우리가 앱으로 의사 선생님을 검색하는 것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하나의 범위고, 헬스 정보 기술이 있고 원격 의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그 정보를 서로 의사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해서 원격으로 여러분을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치료도 하고. 그리고 맞춤의학,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어떤 뭐 몸무게도 다르고 다 이제 헬스 정보가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맞춤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게 전부 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자들은 뭘 할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건 어떠한 기술이 있고 거기에 연관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함께 가는 어떤 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대표적인 거,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AI 또는 커넥티비티, 잘 연결을 시켜서 뭐 예를 들면 저희랑은 조금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또 연관되는 게 소방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웨어러블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분들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환경이 인체에 치명적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안 다음에 어떻게 빠르게 공유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기술입니다. 또한 저의 전공인 센서가 있어요. 저는 센서 전공자거든요. 센서,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디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응을 해야겠죠. 지금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지금 나한테는 당의 혈당의 농도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다 접목을 시키는 다학제적 관심의 접근법, 요거를 전체 통틀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요. 여기 제일 중요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나왔는데, 다학제적, 융복합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함께 일을 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지만 우리 웰빙도 하고 병을 예방도 하겠다. 여기가 다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초가, 이제 여러분이 기초 지식이 쌓였으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학적 관점에서. 우리 다 이제 휴먼바이오 다 입학해서 이제 졸업했다고 가정을 하죠. 4학년이야.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센서, 심박수 센서. 우리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요쪽에 살짝 그 심박수, 심전도 측정 딱 켜놓고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럼 거기 빛이 반짝반짝 나오거든요. 그 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측정을 해요. 여러분 지금 내 지금 체온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만보기 있죠. 걸어다니면 움직임을 센싱을 해요. 그리고 이거랑 맥박, 산소 측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고 있는지를 측정해요. 이게 우리 슬립 모니터링. 우리 잠 잘 자는지 측정하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게 원리가 이래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블루투스 시스템. 우리 블루투스 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같이 하는 거예요. 무선 충전기. 우리 이렇게 뭐 놓고 이제 핸드폰 충전하죠? 그런 거. 그리고 프린트 배선판. 프린티드 서킷보드라고 우리 컴퓨터 뜯어보면 나오는 거 있죠? 이거를 다 접목을 시켜요. 그러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그냥 모바일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건 있어요. 우리 병원 가도 되게 요새 조그만 걸로 측정하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센서랑 이런 전자제품을 웨어러블 플랫폼, 예를 들면 시계, 안경에다가 함께 패키징을 해서 우리 몸이랑 효과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죠. 우리 몸에서 최적화돼서 우리가 편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줄게요.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오우라 링이라고, 이거를 시계도 아니에요. 이런 반지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조그맣게. 이런 거 이제 공학을 잘 하시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추가해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보다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저런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구나. 그렇다면 플렉서블 디바이스, 플렉서블, 우리 이제 구부려지는 거 있죠. 그걸 웨어러블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런 센서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어떤 웨어러블 플렉서블 하이브리드는 또 융복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기, 디바이스에다가 저는 나노 기술 기반 센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재료과 출신이거든요. 나노 기술 기반 센서를 여기다 올려요. 그래서 이런 플렉서블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생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들면 뭐 할 거냐? 여기 손바닥이나 뭐 손가락 이런 조그만 데도 붙일 수 있게 만들어서 원래는 시계나 뭐 안경이나 이런 데 했던 거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에피더멀 일렉트로닉 시스템이라고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이렇게 패턴화된 우리 뭐 진짜 카드에 NFC 칩만한 고만한 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붙여놓고 나중에 띡 하면 네, 뭐 당신의 심박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죠. 이 에피더멀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지금 서울대에 계시는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웨어러블 하시는 김대영 교수님이라고. 이분께서 일렉트로닉 시스템은 일렉트론, 뭐 일렉트론, 전자랑 메카트로닉스에서 기계를 합친 말이거든요.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에피더미스가 피부예요. 피부에 붙이는 시스템을 고안을 하셔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계세요. 또는 제 전공 분야는 또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하니까 난 이거 해야지 이러고 보는 게 이제 눈물이나 피땀 눈물이라죠. 피, 땀, 눈물 같은 데서 측정을 하겠다. 요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줄게요. 또는 체 내에다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소형의 디바이스를 삽입을 시켜놓고 여러분들의 생체 건강 정보를 블루투스나 아니면 와이어리스로 계속해서 읽어내는 거죠. 또는 옷으로 입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옷으로 입어서 여러분, 저는 온라인 쇼핑 자주 하는데 여기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개발될 거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나를 센싱을 해서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모습일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나올 거다,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런 거를 측정할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이 나의 생체 정보를 나의 뭐라 그러죠? 뭐 둘레 뭐 이런 걸 측정해서 내 생체 정보를 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겠죠. 이게 되게 대박인데? 라고 혹시 생각을 하더라도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전기가 통하는 이런 말랑말랑한 물질들은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시원하긴 하지만 밖에 나가면 금방 땀이 나죠. 그럼 땀이 나면 밴드, 우리 뭐 그냥 데일밴드 붙여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들. 이런 거를 다 누가 해요? 연구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년 전에는 이렇게 손목에다가 뭐 차고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이런 걸 착용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약간 우리 휴먼 바이오 융합 전공도 소개하러 나왔으니까 바이오 살짝 가보면 그러면 이걸 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여기 제가 슬라이드 한 5장 정도만 영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스킨 아나토미는 약간 해부학, 우리 피부 구성 요소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 보면 여기 땀이 나서 하이드레이션, 계속 땀이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걸 어디다 측정하냐면 우리 열 받는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극을 2개 붙여요. 그 다음에 그 전극과 전극 사이에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를 전기 신호로 측정을 해요. 왜? 물이 양이 달라지면 전기 전도도가 좀 달라지겠죠. 피부와 피부 사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말 맞다나 열받으면 땀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모니터링을 해요. 똑같은 게 어디 쓰이냐? 여러분 인바디에 쓰여요. 인바디에도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포텐셜을 측정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중요한 거. 여기 블러드 프레셔가 있고 뭐 블러드 베슬 여기 있죠. 여기 혈관들, 우리 손가락 끝에는 뭐 모세혈관이 있고 이런 거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런 혈관들의 정보가 어디서부터 와요? 심장이 팡팡 뛰면 혈류가 이렇게 파장대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팡, 팡 이렇게.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끝에서, 손가락 끝에서. 그래서 반지가 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블러드 옥시전,
우리 아까 수면 모니터링 할 때 이런 거 한다 그랬죠. 요것도 그래서 피부 끝에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요거 다음 장에서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거기에 쓰이는 게 요 고기 같이 생긴 요 근육입니다. 근육은 뭘까요? 우리가 블러드 프레셔를 그냥 이렇게 파장대로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이 뭐 좌심실이 어떻게 뛰어서 우심방이 어떻게 가고 이것을 패턴화를 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거를 바이오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읽어서 이분이 지금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EMG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 근육이랑 이쪽 근육이랑 여기 근육이랑 다 움직이는 게 달라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재밌는 걸 합니다. 뭐 어떤 걸 하냐면 이런 걸 해요. 이게 제 선배 같이 연구할 때 했던 건데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3개를 붙여요. 헬스케어 안 쓰고 이런 데다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주먹을 쥐면 로봇이 그걸 따라서 쥐는 로보틱스에도 활용이 돼요. 아까 방금 우리 이제는 이해한 근육의 움직임을 신호로 읽어서. 그래서 타겟과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 중에 저는 뭘 하냐면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요즘 이제 개발이 된 건 요거 옵티컬. 아까 얘기했던 손목에 있는 건 지금 빛이 나온다 그랬죠. 빛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흡수하고 이렇게 스캐터링 되고 이런 것 말고 리플렉션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요거 하고 있죠. 헬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 전공 분야 요건데 내가 무엇을 마시고 마셨을 때 내 혈당이 어떻게 바뀌고를 그냥 침 한번 뱉어서 측정하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해서 그런 거를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개론을 배우고 해부학, 인체해부학이 사실 필요해요. 휴먼 바이오이기 때문에 우리 학과는 바이오를 좀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제가 하는 건데 재료, 소재 어떤 공학적인 관점을 곁들여서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센서를 만들고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가는 게 하나의 예시예요. 아까 제가 저희 과에 교수님 4분 계시다고 그랬죠. 저는 우리 과에서 그냥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뭐 어떤 소방관 분들 이렇게 커넥티비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걸 여기 이 줄기에서 배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학적 센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가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줄기로 나오면 화학을 배우고 바이오 기기 분석을 배워서 이런 것들이 요즘 유전공학 어떤 우리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생물공학과는 있는데 생명공학과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생명공학 관련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면역학이랑. 그래서 정말 좀 고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화장품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바이오랑 연관돼 있으니까 피부에 대해서 이제 조직을 배울 거거든요. 또는 셀을 키울 수도 있고 그것을 측정을 하는 센서를 만들 수도 있고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앱까지 할 수 있는 게 저희 과의 어떤 로드맵이에요. 그림. 그런 과로 지금 좀 디자인을 저희가 했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했던 거를 조금 소개를 더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화학적 센서. 요거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도 사용하시거든요. 혈당 센서. 이거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센서를 그냥 써요. 일회용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웨어러블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땀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땀에서 혈당과 연관이 되는 그 글루코즈 농도가 몇이냐. 글루코즈가 당이거든요. 글루코즈 농도를 측정하고 근데 현재는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런 작은 바늘을 끼워서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가 한 뭐 몇십만 원 해요. 잘 팔려요. 이걸 잘 개발하면 엄청 잘 팔리겠죠? 글루코미터부터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글루코즈 농도가 여기 떠요. 뭘로? 피 한 방울로 일회용 테스트 막대를 해서 이게 거의 한 60년대, 70년대부터 사용이 되던 건데 에봇이라는 회사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모더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막 되기 전에 훨씬 더 잘 나가던 회사예요. 에봇. 작업 전극. 우리가 작업을 일으켜서 보고 싶은 전극 하나랑 그거에 상대되는 기준 전극 하나 이렇게 되게 기본적인 스트럭처 구조로 그냥 혈당을 측정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인 중에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1위가 암이고 2위가 당뇨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현재 사용을 이제 임플란터블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거 안에다가 센서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글루코즈 센서 있죠.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들고 다니던 걸 반지로 만든 것처럼 작게 만들어서 여기 블러드 베슬에서 글루코즈가 뾱뾱뾱 나오면 피를 뽑지 않고도 측정을 할 수 있다 라는 컨셉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적 글루코즈 센서라고 해요. Continuous Glucose Monitor에서 CGM 치면 재밌는 거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 이거 말고도 다양한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재가 전 재료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러한 그림들이 많아요. 아, 니들이 바늘이 다 망가져서 내가 못 써. 안에서 부식되면 어떡해, 나 이거 못 쓰겠어. 이런 현재에도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웨어러블 기술에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산업계에서 어디다 계속 투자를 하냐면 요 화학적 센서에다 투자를 해요. 지금 요쪽에 있는 센서들이 개발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뭐 전극 기술이나 온도 센서 기술, 뭐 압력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상용화가 좀 됐어요. 근데 얘는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됐거나 좀 문제가 있어서 개발이 더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이 있는데 emerging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 뜨는 분야. 여기에 보면 established 하면 우리 뭐 설립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좀 연구가 많이 돼서 많이 팔리는 분야. 여기 보면 이제 옵티컬 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웨어러블에 사용되는 옵티컬 센서가 있고 리서치라고 있는 분야에 여기 대표적으로 케미컬 센서, 화학적 센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센서, 화학적 센서 요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중에 사람들이 글루코즈 센서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루코즈 센서가 먼저 좀 개발이 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게 많겠죠. 그러면 센서의 다양한 종류를 우리 토요일에 지금 여기 피곤한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템퍼러처 센서가 있어요. 저항이나 전류나 전압을 측정하거든요. 근데 아직 헬스케어에서 요구하는 클리니컬리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온도 센서, 우리 이거 광으로 띡띡 찍어가지고 센서 하잖아요. 저희 KTX 타러 가도 있고. 근데 병원에서 쓸만한 요 정도 레벨의 진짜 미세한 정확도를 구현을 아직 못했어요. 아직도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미싱 링크라고 얘기를 해요. 연구자들은 아직 우리가 할 게 더 남았다. 이거를 연구를 해야만 한다. 그런 것들을 좀 차세대 첨단 분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센서, 뭐 ECG 이런 게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뇌과학 요즘 뜨고 있죠. EEG는 뇌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병원에 이만한 fMRI 이런 거 안 찍고 간단하게 측정하겠다. 이거 웨어러블에서 하고 있는 분야예요. 또 이런 거 있죠. 로보틱스 가면 우리가 뭐 전극 같은 거 붙여놓고 눈을 이렇게 찡그렸을 때 로봇도 같이 나의 감정을 읽게 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또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에 굉장히 초미세한 이 정도의 압력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티컬 센서, 여기 보면 아까 PPG 맥박수 재는 센서 얘기했는데 LED라고 라이트를 에미팅 줘서 할 수 있는 다이오드를 하나 놓고 포토 디텍터라고 해서 LED가 쏜 빛을 우리가 반응해서 어떻게 감응을 했는지 이런 센서를 그냥 말아가지고 붙인다. 이런 것도 많이 이미 다 나왔어요. 저는 주로 요거 하고 있고, 일렉트로케미컬 센서, 땀이나 썰라이바, 침이나 티어, 우리 눈물에서 렌즈를 하나 끼고 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계속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에요. 근데 정확도가 많이 안 나와요. 아직은. 여기 보면 이 옵티컬 센서의 정확도가 좋은 점과 일렉트로케미컬 센서의 가능성을 합쳐서 그럼 일렉트로케미컬 센서 반응했을 때 색깔이 변하게 하자 라는 컨셉이 나온 게 이 색깔 변화하는 화학적 센서예요. 우리 게토레이 먹어봤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게토레이 많이 먹거든요. 게토레이랑 제 지도 교수님이랑 합작을 해서 이런 센서를 만들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땀에서 이온을 측정을 해서 이온 농도를 측정해서 내가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렸으니 게토레이를 먹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센서예요.
지금 막 신박한 게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뭐였냐면 애기한테 썼어요. 애기들이 요 애기 발이거든요. 지금 연세대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애기 발에서 피를 하루에 최소 2번씩 뽑아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기들 보면은 진짜 요만하거든요. 되게 조그매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이제 안타깝겠죠. 내 아이가 저기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지금처럼 피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케미컬 센서에서 나온 것처럼 침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게 요 컨셉이에요. 아까처럼 패키징을 합니다. 여기 일렉트로닉스 막 들어가 있죠. 뭐 쭉쭉 들어가 있고 케미컬 센서를 여기다 집어 넣어요. 그 다음에 아기가 물고 있으면 침이 이렇게 빨려 올라가서 이거를 계속 센싱을 하고 블루투스로 읽을 수 있는 컨셉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침이 이쪽에 들어가는 구멍을 뚫어주고 우리 캐필러리 효과, 모세관 효과 혹시 지금 기억나면 역시 토요일에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뭐가 다르죠? 모세관 효과로 이렇게 침을 빨아들여 올려줍니다. 센서까지 전달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플루이드 채널이 아까 얘기했던 그 모세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고 배터리를 여기다 놔서 이거는 모세관 효과로 여기로 딱 가면 센서가 측정하고 여기 우리 자주 하는 마그네틱 배터리 그냥 대면 충전되게 해서 여러 번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랑 저녁 6시쯤에 적어도 최소 2번은 피를 뽑아야 하는 아이들 이 측정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1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이온 농도를 측정한 그런 연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연구를 해서 제품화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했던 이런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니들 버전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우리 이번에 새로 뽑히신 교수님이 이런 거 진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라 그래요. 몸에 체내 삽입형 센서. 그분이 하시는 건 더 신기해요. 혈관에다가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말아놓고 여러분들이 자라서 혈관에 이렇게 두께가 달라져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막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땀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피부에다 붙여놓고 땀에 있는 글루코즈를 뭐 측정하겠다. 또는 피부 안에 있는 것만 할 필요 뭐가 있냐. 붙여놓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오늘 잠깐 서울 갔다가 부산 찍고 어디 또 놀러 갔다 와야지 할 때마다 그때그때 거기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몇인지 내 옆에서 바로 지켜보겠다. 뭐 이런 센서들. 다 화학적 센서 안에 들어갑니다. 최근 하고 있는 연구 분야들인데 이것만 이제 하고 끝날 거예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를 여기다 실어놨는데 이러한 소재들을 정말 작게 집어넣어서 측정을 해요. 그냥 이런 패치 하나만 붙여서 니들형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이런 걸 니들을 여러 개를 써서 조금 아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랬죠. 그 정확도를 만족을 다시 시켜주는 연구들. 이런 거가 지금 현재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정말 저명한 저널에 이제 실리는 논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예시는 휴먼 바이오 융합 전공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전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요즘 융복합형 인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내가 다 모든 걸 잘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른 분야의 친구들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랑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내 관심사대로 점을 연결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분야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융복합의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여기 보면 이 니들 타입의 센서를 그냥 사서 재료를 하시던 분이 코팅을 했어요. 화학을 잘 하시는 분이. 다른 분들이랑 코업을 해서. 그랬더니 이게 니들이 아까처럼 부식이 되지 않고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결과를 내서 이게 또 되게 좋은 논문에 실렸고 지금도 계속 상업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융복합을 한다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커리큘럼을 좀 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웨어러블 플렉서블 디바이스는 제가 했던 그냥 예시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과 말고도 사실 다양한 학교의 학과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학이랑 생물 베이스로 물질과 물리도 조금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전자기파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공지능도 들어가요. 이런 요즘의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이 디바이스를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학과 이름에 휴먼이 들어가 있는 건 인간 중심의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기술만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못 쓰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특히 웨어러블에서는, 헬스케어 프로덕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의과 쪽도 좀 관심 있어, 바이오 쪽도 관심 있고, 사람이 뭔가 앞으로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그런 거에 좀 흥미도 있지만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학과 이름의 영어 학과 이름은 휴먼 바이오 컨버전스거든요. 이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다 이걸 실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레지나 교수님이세요. 처음에 헬스케어는 거대하고 접근이 조금 어려우며 완전히 명성에 디펜던트 하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 거의 인생 그 약간 격언이거든요. 모든 게 다 문제고 이 문제들이 다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키워보셨겠어요, 그죠? 이분께서 이제 제자들이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분들도 문제를 가지고 오고 해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또 다른 분인데, 앞으로는 의사만 헬스케어를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다고 다들 이미 얘기를 하고, 여기서 지금 헬스케어는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융합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빌 게이츠가 이번에 팬데믹 사태를 보면서 바이오 쪽을 이제 똑똑하시잖아요. 막 공부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팬데믹 전에 우리가 안티바디 트리트먼트가 뭔지도 몰랐다, 안티바디가 뭐야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다 있는 기술이에요. 컨버전스를 검색하면 구글에 이런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원래 있는 것들을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 것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